여러분, 혹시 하루에 피자를 2번이나 먹는 학생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피자가 그렇게 맛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학생들이 매일 같은 정크푸드를 먹으며 점점 비만과 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틀린 리버스. 뉴욕에 있는 리버데일 아카데미라는 명문 고등학교의 급식 영양사입니다. 저는 지금 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식단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좌절을 겪었답니다. 제가 리버데일 아카데미에 처음 발을 들인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에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이 학교는 뉴욕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고등학교로 상류층 자녀들이 많이 다녀요. 부모들은 대부분 변호사, 의사, 기업가 같은 직업을 가졌고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비리그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죠. 그래서 처음 이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게 됐을 때 저는 여기 학생들은 뭐든지 완벽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똑똑하고 부유하고 건강 관리도 잘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이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학생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음식들에 길들여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학교 급식 메뉴는 대부분 치킨 너겟, 피자, 나초, 감자튀김, 또띠아랩 같은 음식들이었죠. 디저트로는 초콜릿 쿠키나 브라우니가 나오고 음료는 늘 탄산음료였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 메뉴를 정말 좋아해서 급식을 잘 먹는 건 좋은 일이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학생들 중에 비만 학생이 점점 많아지는 게 눈에 띄었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급식실을 둘러보다가 한 남학생을 봤어요. 그 아이는 트레이에 피자 2조각과 감자튀김 1접시, 초코우유까지 담아갔어요. 거동이 조금 불편해 보였고 앉을 때 의자를 삐걱거리며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래서야 안 되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학생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급식 메뉴를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급식 메뉴를 구성할 때는 학생들의 기호와 식습관을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이 학교는 부모들도 학생들이 급식을 잘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내놓으면 잘 먹는다고 좋아하고 건강한 음식을 내놓으면 애들이 잘 안 먹는다며 걱정하죠. 어느 날 저는 학교에서 주최한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한 학부모가 저에게 물었어요. 케이틀린, 왜 학교 급식에 샐러드나 건강식을 더 많이 넣지 않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학생들이 그런 메뉴를 잘 먹지 않아서요. 사실 건강한 음식을 내놨을 때 급식을 거부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부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애들이 좋아하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찾는 게 급식팀의 역할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면서도 건강한 메뉴를 찾아야 해. 그렇게 고민하던 중 우연히 학교에서 열린 한국어 수업을 보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한국어 교실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였어요. 한국어 수업을 맡은 박 선생님은 한국인으로 학생들에게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날 수업에서는 박 선생님이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반찬을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같이 먹어요. 그리고 한국의 길거리 음식 중에는 떡볶이, 김밥, 핫도그 같은 것들이 있어요. 맛도 좋고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지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급식에 한국 음식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사실 그전까지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몰랐어요. 김치, 불고기 정도만 들어본 게 전부였죠. 하지만 박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음식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기름지거나 단 음식이 별로 없고 채소와 고기가 잘 어우러진 건강한 음식이 많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죠.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박 선생님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의 급식 영양사입니다. 방금 한국 음식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혹시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박 선생님은 흔쾌히 제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의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 학교 급식에 한국 음식을 도입하자. 학생들이 좋아하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방법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받아들일까 하는 점이었죠. 갑자기 김치나 불고기를 내놓으면 거부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Taste of Korea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가 저와 학생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박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며칠 동안 한국 음식 메뉴에 대해 고민했어요. 평소처럼 치킨 너겟이나 피자를 내놓는 게 편했겠지만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좋아하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한국 음식부터 시작해보자.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였어요. 솔직히 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거부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 선생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박 선생님, 제가 한국 음식을 급식 메뉴로 도입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좀 돼요. 학생들이 받아들일까요? 박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급식에 변화를 주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미 좋아하는 한국 길거리 음식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길거리 음식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어요. 떡볶이, 김밥, 양념치킨, 소떡소떡. 이건 아이들이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메뉴들이었어요. 피자나 나초 대신 이런 메뉴가 나와도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 Taste of Korea는 이벤트를 제안했어요. 하루 동안 급식 메뉴를 한국 음식으로만 구성하는 특별 이벤트였죠. 학교 측에서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학생들이 잘 먹지 않으면 어떡하죠? 괜히 낯선 음식을 내놨다가 급식을 거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설득했어요. 학생들에게 새로운 음식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주는 것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가 성공하면 앞으로 더 건강한 메뉴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마침내 학교에서 허락을 해줬고 저는 박 선생님과 함께 메뉴를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양념치킨, 소떡소떡, 김치슬로, 바나나 우유. 처음부터 너무 많은 메뉴를 넣기보다는 학생들이 익숙해질 수 있는 음식들로 구성했죠. 드디어 Taste of Korea 이벤트 날이 다가왔어요. 아침부터 급식실은 분주했어요. 기존 메뉴 대신 양념치킨을 튀기고 꼬치에 소시지와 떡을 꽂아 소스를 바르며 준비를 마쳤죠.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급식실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트레이를 받은 학생들이 처음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급식이 뭐야? 이게 한국 음식이라고? 저는 속으로 조금 불안했어요. 과연 아이들이 잘 먹을까?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양념치킨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 학생이 친구들에게 외쳤어요. 야, 이거 먹어봐. 완전 맛있어. 그 말을 듣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세 급식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이거 대박이야. 소떡소떡. 이름도 귀엽네. 김치슬로가 의외로 맛있다. 학생들은 트레이를 가득 채운 한국 음식을 순식간에 먹어치웠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다시 줄을 서서 더 먹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행이다. 이 이벤트가 성공했어. 그날 이벤트가 끝난 뒤 박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케이틀린, 오늘 정말 대성공이었어요. 학생들이 다들 만족해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 이걸 계기로 학교 급식 메뉴에 한국 음식을 점점 더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 몇몇 학생들이 직접 급식실로 찾아와 저를 붙잡았어요. 선생님, 다음에도 양념치킨 나와요? 저 떡볶이도 먹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바나나 우유는 이제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도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 급식실에 잘 오지 않던 비만 학생들이 그날은 활기차게 줄을 서서 음식을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도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런 음식이라면 매일 먹고 싶어요. 이벤트 이후 학교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학생들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거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앞으로도 한국 음식을 정기적으로 급식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학교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음식을 급식 메뉴에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 이제 리버데일 아카데미의 급식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첫걸음이 되고 있었답니다. Taste of Korea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도 저는 계속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학생들이 진짜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벤트라서 재미로 먹었던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마다 급식실로 찾아오는 학생들이 저를 붙잡고 다음 메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다음엔 떡볶이 나와요? 김밥은 언제 급식에 추가되나요? 양념치킨 다시 먹고 싶어요. 특히 몇몇 학생들은 급식 트레이를 들고 이제 급식실이 제일 좋아요라고 말하기도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 변화가 오래갔으면 좋겠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는 이번 이벤트에 대해 교내 회의를 열었어요. 학교 측에서도 이 이벤트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급식 참여율이 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학생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도 긍정적이었어요. 그 회의 자리에서 학교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이벤트는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낼 게 아니라 우리 급식 메뉴에 한국 음식을 정기적으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메뉴를 바꿀 수 있겠구나. 하지만 다른 교사들 중 몇몇은 걱정스러운 의견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벤트니까 애들이 재미로 먹은 거 아닐까요? 정기적으로 이런 음식을 내놓으면 나중에 금방 질릴 수도 있어요. 그때 박 선생님이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에요. 요즘 학생들은 K-팝, K-드라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음식을 통해 그런 문화적 경험을 더 깊이 느끼는 걸 좋아할 겁니다. 저는 박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리고 학교 측은 주 1회 한국 음식을 급식 메뉴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남은 건 어떤 메뉴를 추가할지 정하는 일이었어요. 박 선생님과 함께 몇 가지 아이디어를 논의했죠. 이번엔 떡볶이를 추가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떡볶이는 한국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잖아요. 그렇게 메뉴가 확정됐고 드디어 첫 주 한국 급식 날이 돌아왔어요. 그날 급식실에는 떡볶이와 함께 김밥, 불고기 덮밥이 준비됐어요. 저는 아침부터 바쁘게 준비하면서도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이번에도 잘 먹어줄까? 그런데 걱정은 금세 사라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급식실로 몰려들었고 떡볶이와 김밥을 잔뜩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학생들 중 한 명이 떡볶이를 한 입 먹고 와, 대박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매운데 계속 땡겨. 다른 학생들도 김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미국에서 먹던 롤이랑 다르네. 훨씬 깔끔하고 맛있어. 그날도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떡볶이 양념은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싹 비워졌고 김밥도 금세 동났어요. 점심시간이 끝난 후 저는 급식실을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학교 급식은 정말 변화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때 한 학생이 급식실로 다시 돌아왔어요. 선생님, 혹시 남은 떡볶이 있어요? 그 학생은 평소 급식을 잘 먹지 않던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저는 살짝 남은 떡볶이를 담아주며 물었어요. 평소엔 급식 잘 안 먹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좋아해? 그 학생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 K-드라마 엄청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떡볶이 먹는 장면 나올 때마다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진짜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맛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음식을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있구나. 그날 이후로 학생들의 급식 습관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피자나 감자튀김만 찾던 아이들이 이제는 불고기 덮밥이나 김치슬로 같은 메뉴를 먼저 고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급식실에 들어와 오늘은 무슨 한국 음식 나와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단순히 음식 메뉴를 바꾼 게 아니라 아이들의 시각과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구나. 그리고 학교는 한국 음식 급식이 가져온 변화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뉴욕 교육청에도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몇 주 후 뉴욕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리버데일 아카데미의 한국 음식 급식 도입 사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단순히 한 학교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학교의 건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저는 급식실 한쪽 벽에 작은 표어를 붙였어요.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를 경험하고 자신을 돌보는 첫걸음이다. 이제 리버데일 아카데미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한국 음식이 학교 급식 메뉴로 자리 잡으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국 문화와 음식에 매료된 건 오히려 저 자신이었죠. 사실 저는 급식 영양사로 일하면서 늘 학생들의 건강만 걱정했지. 제 자신에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으면서 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얼굴이 좀 갸름해진 것 같은데 그동안 급식을 준비하면서 김밥이나 불고기 덮밥 같은 한국 음식을 자주 먹었거든요. 덕분에 예전처럼 피자나 감자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은 덜 먹게 됐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전보다 피곤함을 덜 느낀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이구나. 그 후로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한국 요리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박 선생님께 한국 음식 문화와 식습관에 대해 묻기도 했죠. 학생들과도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선생님, 요즘 K-드라마 보세요.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저에게 묻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이들은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 음식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어 수업을 듣던 학생들 사이에선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우리 한국에 가서 진짜 떡볶이 먹어보고 싶어. 한국에 가면 길거리에서 김밥도 팔고 전통시장도 엄청 크대요.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도 점점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서 수학여행 후보지를 논의할 때 저는 과감히 의견을 냈어요. 한국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교사들은 처음엔 조금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이요? 왜 한국이죠?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이 많잖아요. 한국에 직접 가서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주면 더 큰 교육적 효과가 있을 거예요. 처음엔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수학여행은 보통 워싱턴 DC나 보스턴 같은 곳으로 가지 않나요? 너무 먼 거리가 아닐까요?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후보지를 설문조사했는데 한국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어요. 그렇게 리버데일 아카데미의 수학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됐어요. 학생들은 이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한국 길거리 음식 먹어볼 생각에 너무 설렌다. 저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배워왔지만 직접 한국에 가서 경험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수학여행 준비 기간 동안 학생들은 한국 음식과 문화를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는 식당에서 주문하는 법을 배우고 박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시장과 명소에 대해 알려줬어요. 학생들은 수학여행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기대에 부풀었어요. 선생님, 한국 가서 떡볶이 먹을 수 있죠? 진짜 김밥 천국 같은 곳에도 가요? 저는 학생들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가서 진짜 한국 음식 마음껏 먹어보자.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한국 여행 날이 왔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며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내가 진짜 한국에 왔구나. 첫날 일정은 서울의 전통시장 방문이었어요. 광장시장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떡볶이, 순대, 호떡 같은 음식들을 사 먹기 시작했어요. 특히 떡볶이를 먹던 학생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와, 이거 미국에서 먹던 거랑 완전 다르다. 훨씬 맛있어. 다른 학생들도 순대를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순대가 매운맛이 없네. 진짜 맛있다. 저도 시장을 돌며 김치전과 빈대떡을 맛봤어요. 이건 정말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날 저녁엔 학생들과 함께 치코를 먹으러 갔어요. 양념치킨이 나오자 학생들은 이건 학교 급식에서 먹던 거보다 더 맛있다 하며 감탄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은 한국 음식과 문화에 푹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 학생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한국에 와서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문화를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맞아.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문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열쇠야. 수학여행이 끝나고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학생들과 함께 여행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에도 꼭 한국에 다시 가요. 이번엔 부산이나 제주도도 가보고 싶어요. 학생들은 여전히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리버데일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학교에 건강한 음식을 전파하고 싶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와 학생들에게 단순한 여행을 넘어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